안녕하세요. 기초국어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아침 일찍 와가지고 촬영을 하는 거라 뒤에가 조금 밝으시죠? 아유, 그러니까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기초국어에 대해서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데 공책에다 쓰셔도 되고 워드가 가능하신 분은 워드에다가 사용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다른 거는 그런데 뒤에 요약을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조금 걱정이신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오셔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일단은 이 요약 부분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잘 읽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머릿속에 다 인지하시고 어떤 내용인지를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해서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떤 게 중점인지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이거를 좀 짤막하게 제가 한 장이나 한 장 반 정도 이렇게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숙지하셔서 읽어서 요약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어려워요. 막 이제 그런데 대부분 제가 생각할 때는 어, 글을 완벽하게 읽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해를 다 하시면, 우리가 이제 이야기, 드라마를 보거나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드라마를 막 보잖아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막 그 얘기를 해요. 그럼, 누가 어떻게 태어났는데,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했고, 그 사람이 어떻게 돼서 했었대. 그 상황을 보고 저희가 유추해서 막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누굴 만났는데, 그 사람이랑 어떻게 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 근데 그 사고가 10년 전에 있건데 아직도 마음속에 있었대. 뭐 이런 식으로 짤막하게 줄여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이 어때요? 대충 그 뭐랄까 모든 그런 일정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게 무슨 사연이고 무슨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느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글로 써보시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불편하시다. 나는 워드가 이러신 분은 이제 얇은 공책 하나 사셔가지고 좀 적어서 어, 네,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워드가 좋다. 그러면 그때 보내려고요. 그러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중간고사 때 한꺼번에 이렇게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한테 메일이 지금 1000개도 넘게 들어와요. 지금 이 기초 국어를 들으시는 분은 80명이고요. 뭐 정보 검색이라든가 디지털이라든가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하시는 40명, 60명 막 이렇거든요. 그리고 컴퓨터 반이 지금 성인학습자는 하나지만 다른 과에 또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작업하시다마다 메일 보내시고 작업하다마다 메일 이러니까 제가 하루에 받는 메일이 거의 뭐 5, 60개 아니면 100개도 갖고 80 몇 개가 된다고요. 근데 그거를 이름도 안 써 못 찾아요. 옛날에는 다 찾아서 제가 해드렸거든요. 요번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일을 보내실 때, 이 화면에다가도 이름 쓰셔야 되고요. 메일 안에다가도 이름 쓰셔야 돼요. 학번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슨 수업 듣는 뭐다. 기초, 뭐, 국어, 기초, 컴퓨터, 뭐, 이런 식으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하셔가지고 꼭 적으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말 나온 김에 말씀을 좀 기초 국어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학과 사무실에다가 먹을 거나 음료수 같은 거 제공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의 표현으로 이렇게 갖다 주시는 건 알겠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갖다 주시니까 막 방치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뭐 빼빼로데일이라 과자 같은 것도 주시고 막 이러셨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좀 안 갖고 오시면 좋겠다. 조교들은 말을 안 하는데 제가 보니까 막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화면이 자꾸 꺼져서 제가 클릭을 좀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안 갖고 오셔도 질문이나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제가 다 해드리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다 해주실 거예요. 조교 선생님들도. 그런데 이제 성인학습자 입장에서는 미안하니까 아우 미안해 뭐막 제가 장난으로 사탕 갖고 오세요 막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건 그냥 진짜 장난이고요. 그러니까는 뭐 떡이라든지 내 거 좀 봐줘 뭐 초콜릿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갖고 오시는데 안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교에서도 원치 않고 그리고 또 오해 살 수 있어요. 조교들이 그런 성인학습자들한테 그런 걸 받아먹는다 이렇게 오해 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예쁜 말 다정스러운 말
톤을 조금 낮춰서 고마워요. 아니면 선생님 고마워요. 뭐 이렇게 나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한테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 너보다 못해서가 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국어 시간이니까 나를 높이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하거든요. 아, 그래요. 고마워요. 왜 이렇게 똘똘해. 얼굴 되게 상냥해서 너무 좋았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말을 해줘도 조교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 학교의 관계자들은 되게 좋아할 거라는 거죠. 알아, 안다고. 한 번 얘기하면 알아듣는다고, 나도. 하지만 내가 몸이 아프잖아. 나 좀 도와줘. 이렇게 하시는 거랑, 미안해요. 아유, 정말 죄송해요. 몰랐어요. 모르니까 배우러 왔죠. 죄송해요. 막, 이렇게. 하셔야 된다. 하셔야,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톤이 어땠어요?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여기는 교육기관입니다. 성인학습자를 모시거나 서포트하는 곳이 아니에요. 알고 싶은 거를 가르쳐 드리고, 네, 하는 곳이에요. 근데 마치 서비스하는 사람처럼 아니면 뭐 지나가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어떤 도우미처럼 그렇게 저희한테 막 학생들한테 윽박 지르시고, 저한테도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알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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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요, 뭐요? 누구시죠? 전화로. 그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모르는 전화가 많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 누군데 혹시 학교인가요? 네, 뭐 때문에 그러시죠?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분 얼굴은 되게 인자하게 생기셨는데 대화해 보니까 막 톤이 높은 거야. 그래서 저희는 더 톤을 낮춰서 말씀을 드리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분이 왜 저러지? 누구누구 어떠어떠 씨는 얼굴은 되게 그렇게 안 생겼는데 말투가 좀 그래. 쎄, 저 사람은. 저 사람 피해야 돼. 왜 그런 얘기 나오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교의 관계자들은 엄청나게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서 웬만하면 좋은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마워요. 고마워요. 어떤 분은 아우 죄송해요. 내가 멍청한가 봐요. 막 이러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라고 괜찮다고. 제가 또 막 그러신 분도 계시고 대부분 다들 좋으세요. 한두 분만 이제 그러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첫째, 상냥하게 인사하기.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문자. 저 누군데요? 요번에 강의실이 어디죠? 저 요번에 못 갑니다. 어디 가야 돼서. 이렇게 문자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문자도 에티켓이에요. 무슨 수업 듣는 누구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예를 들어서 자녀의 결혼식이 있어요. 아니면 어디 병문안을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 길이라 산소에 가야 됩니다. 집안 행사가 왜 없으시겠어요. 그죠? 일도 하시고 그다음에 공부도 하시고 막 이러시잖아요. 당연히 있으시죠. 당연히. 그러면 이러이러한 상황 따라서 좀 문자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모르는 전화인데 교수님 저 누구누구입니다. 뭐뭐 듣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래래 저래해서 문자를 드릴까 하다가 너무 예의 없는 것 같아서 네, 결석 처리는 해도 좋으신데 네, 열심히 학교 다닌다는 것만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한 번 빠지면 1점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열심히 15주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일찍 와서 막 기다리고 있어. 좋은 자리도 앉고 싶고 앞에 앉고 싶고 그런 사람과 가끔 빠지고 아파서 빠지고 이런 사람과 제 입장에서는 어때요? 공평하게 드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빠져도 10점, 열심히 와서 1시간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도 10점 이러면 그거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두 분 다 어쩔 수 없잖아요. 아픈 거를 이건 불가항적인 상황이에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학교가 왜 이런 식으로 성인학습자를 모아요? 이러신 분도 계셨어요, 저한테. 예. 그건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사실은. 음. 근데 안 아프시고 열심히 오셔서 그 사람 나이 다 비슷한데 비슷비슷하지 않을까요? 저도 아파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 관리하는 거죠.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이해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뭐 그 점수가 못 따라 막 다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다 비슷비슷하게 드리는 해요. 근데 이제는 누구는 99.8불을 드리냐, 누구는 98.8불을 드리느냐, 이제 그 차이인 거죠. 이제 주는 입장에서는 또 저희가 감사받아요. 교육부에서. 누구한테 왜 A불을 어떤 근거로 줬냐, 이유가 뭐냐, 뭐 이렇게 체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감사받을 때 저희가 근거 자료를 다 남겨놓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험 보지 않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국가장학금으로 공부한다 하니까 옆집, 앞집, 서비스 받는 것처럼 왔다 갔다. 아유, 교수님이 해주면 되지 뭐. 어려. 뭐 젊으니까 잘 보이질 거 아니야. 해봐요 어디. 내가 볼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가짐 자체를 내가 배워야지, 알아야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문자 할 때도 예의 있게, 전화할 때도 예의 있게.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이 나이에 내가 내일 모레 70인데 나 돈도 있고 살 만큼 살아. 지금 공부한다고 나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돼. 이런 마인드 가지시면 안 돼요. 저희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정신교육 엄청 시켜가지고, 그런 마인드면 성인학습자를 오픈하지도 않았죠. 저는 행복하다 생각하거든요. 다 나이 먹어서 자기 삶 다 이뤄내고 애들 결혼시키고 그리고 내가 배웠던 안 배웠던 나의 어떤 자아실현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거 엄청 멋있어요. 만약에 진짜 병실에 누워 계시거나 지금도 생활고에 시달려서 어디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거나 학업을 집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면 못 오시죠. 근데 일을 하셔도 오실 수 있고 아파도 오실 수 있고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심리적인 여유, 경제적인 여유, 환경적인 여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훨씬 일반인보다 비교 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와가지고 아유 저것도 모르는데 이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교수님이든 그런 분은 한 분도 없고요. 직원들도 그런 분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째, 너무 이렇게 물질 공세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거 안 해도 최선의 서비스를 해드리겠다. 교육 서비스를. 저희가 말씀드리는 서비스는 대신 무언가를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어드바이스나 조언을 해드린다는 서비스지, 앉아서 식사할 수 있게끔 물 갖다 드리고 숟가락 놔드리고 이런 서비스가 아닙니다. 교육 서비스는 일반 서비스랑 식당 서비스랑 다른 거예요. 민원 서비스랑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잘 서비스 그랬더니 막 그분을 모셔야 되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안 돼요.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린다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어휘편 잘못 쓰기 쉬운 말들. 자, 보시면 나를 부르는 소리에 흠칫 놀랐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몸을 움츠려서 갑자기 어머머머머 깜짝 놀랐어. 뭐 이런 거를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앞에 있고 두 번째 있잖아요. 두 번째가 맞습니다. 흠칫. 아우 쓸 때는 흠칫거리네 이런데 쓸 때는 흠칫 이렇게 쓰네. 네 맞습니다. 흠칫이 맞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몸을 움츠려서 깜짝 놀라는 거. 야! 이렇게 놀랬을 때, 깜짝이야. 왜 그래? 뭐 이러잖아요. 이제 그런 모양을 말을 하는 거죠. 흠칫. 첫 번째 거 말고 두 번째 게 맞습니다. 그 조각상은 언뜻 보면 진짜 사람 같다. 우연히 라는 뜻이죠. 깜짝, 얼핏 뭐 이런 거. 앞에 거와 뒤에 거. 앞에 거는 왜 띄고 뒤에 거는 왜 붙였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원래 쓸 때 언뜻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뜻 붙여서 쓰시는 거예요. 이것도 두 번째가 맞습니다. 범인이 해코지 발음이 맞나요? 해코지 일부러 코자니까 코를 가리킬 때 그렇게 제가 발음을 했는데 두려워서 신고를 못했다. 해코지 할까봐 남을 해치고자 하는 일이 해코지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두 번째가 맞습니다. 쓸 때는 제가 나한테 해코지 할까봐 해코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쓸 때는 해코지 바깥 해자가 아니라 안에 해자의 해코지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이건 다 아실 것 같아요.
저희들이 다 거의 다 주부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폐지와 폐지, 재활용 폐지, 그다음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두 번째가 맞죠. 이거는 분리수거를 잘하면 재활용을 쓸 수 있습니다. 폐지, 폐지 주스로 다닌다고 막 어떤 분이 할머니가 폐지 주셔가지고 십몇 년을 모은 그 1억을 학교에다가 덜커덕 기부하고 기분 좋게 가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나와가지고 엎드려 막 절을 했다는 뉴스를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네, 폐지, 폐지. 네. 그는 가진 돈을 다 써버리고 빈 털털이 빈 털털이 앞에 게 맞거든요. 뒤에 빈 털털이는 성격이 까다롭지 않은 사람을 털털해 사람 저 사람 성격 털털해. 근데 우리가 앞에 빈자를 빼고 아우 성격 남자 같아 저 그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이제 생긴 건 여성스럽게 생겼는데 덜렁거린다고. 남자 형제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약간 고무줄 공기 뭐 이런 것보다도 자치기, 뭐 비석치기, 뭐 다방구 뭐 이렇게 하고 뛰어놀아서 운동도 되게 잘하고요. 달리기도 되게 빠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털털하다 그러잖아요. 그 빈 털털이 아무것도 없이고 돈을 다 썼다라는 뜻에는 앞에 게 맞습니다. 1번. 자, 돈을 빌려간 사실이 없는 것처럼 시침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앞에 게 맞는데요. 시침이 뗀다. 시침이다. 시침한다 그러죠. 왜? 예,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이불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겉을 이렇게 시침 뜨거든요. 음, 저도 주부예요. 결혼도 30년 이상 됐습니다. 이렇게 시침이 뛰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런 이불이 하나뿐이 없긴 한데, 제가 알고 있는 시치미는 대충 이렇게 듬성듬성 떠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꼼꼼하게 바늘을 뜰 수 있게끔. 왜냐면 이불 위에 뭔가를 덮어서 이렇게 시침을 뜬다는 건 위에 이불이 떨어지지 않도록 일단 이렇게 해놓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뜻에서 시침한다 이렇게 해놓은 거고 앞에 거는 시침이 싹 입 닦는다 뭐 이런 거잖아요. 닭발 먹고 오리만 내밀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시침이 뭐 이런 거. 자기가 하고도 아닌 채 알고도 모르는 채 뭐 이런 행위를 시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번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과자를 부스러기 발음 자체가 부스러기 뿌럭지 보록지 막 이럴 때 조금 세죠. 부스러기를 보고도 청소를 했다. 1번입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선물 꾸러미를 들고 오셨다. 옛날에는 보자기에다가 뭔가를 쌌잖아요. 그걸 이제 꾸러미, 뭐 보따리, 뭐 이렇게 뭔가를 쌀 때 꼭 보자기에다 싸는 건 아니지만 뭔가를 막 이렇게 싸는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꾸럼 그런 뜻이고 꾸러미 이렇게 다발이나 뭔가를 이렇게 꾸리어 싼 물건. 요새는 뭐 그렇게 꾸리어서 싼 건 없지만 이렇게 포장된 거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자,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알맞은 단어를 사용해서 짧은 글짓기를 해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좀 끊겼죠? 음. 자, 흉내내는 말. 잠시만요. 계속 연락이. 자, 우뚝이라는 단어가 있죠. 우뚝.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음, 우뚝이라는 단어는 성질이 급하여 말이나 행동이 드센 모양. 울뚝. 아, 우뚝이란다. 울뚝. 음, 성질이 급해서 말이나 행동이 드센 모양. 그걸 울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 동생이 놀라더니 울뚝 화를 냈다.
버럭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요? 버럭? 어, 버럭, 화를 낸다. 근데 울뚝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잘 쓰지 않는 것들을 제가 집어넣은 거니까 벌러덩, 벌러덩. 오자마자 집에 벌러덩 누웠다.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게 원래 팔을 활짝 펴서 기지개를 이렇게 이렇게 피는 모양을 벌러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침대에 누워서 대자로 누워서 피곤해. 벌러덩 누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원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팔을 다 펴고 다리도 벌려서 이렇게 자빠지는 모양.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죠. 그냥 이렇게 누워도 벌러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뜻은 팔다리를 다 펴고 눕는 거를 얘기를 하죠. 쪼르륵 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약간 작은 발을 이렇게 다니는 모양을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면 강아지가 어미 강아지를 쪼르륵 따라다닌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후두룩, 후두둑, 후두둑. 이거 뭐예요? 후두둑, 후두둑, 후두둑. 우리는 두두둑 이렇게 얘기하는데 후두둑, 뭐가 떨어지는 느낌. 빗방울이나 작은 돌이나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모양이잖아요. 날씨가 어두워서 빗방울이 후두둑, 후두둑 떨어진다. 뭐 이런 것들.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불퉁, 불퉁. 이렇게 여기저기 불 뚝뚝거리는 모양을 얘기하죠. 할머니시니까 손마디가 울퉁불퉁 튀어나오고 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일을 많이 하셔서 나이가 드니까 관절이나 이런 것들이 울퉁불퉁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뽀르르르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뽀르르르 뭡니까? 뭐가 약간 뽀그르르 약간 이게 커다랬던 봉지 같은 게 이렇게 쭈그러드는 느낌? 뭐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음, 예쁜 상자가 뽀르르 꼬르르 뽀그러졌다, 뭐 으그러졌다 이럴 때 사용하는 거라고 느껴지고요. 아슴. 이런 단어가 있었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신이 뭐 약간 몽롱하고 나 좀 어지러지라고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어 이렇게 왜 이러지 미치겠어 아름아름하기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아슴아슴이라고 표현해요. 몽롱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내 고향이 어디 있었는지 참 많이 발달돼 가지고 시대가 이게 주변 환경이 내 고향이나 옛날 살던 집이 아슴아슴 어딘지 모르게 떠오른다 뭐 이런 거 그렇게 쓰시나요?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슴아슴, 허둥허둥 이게 뭐예요? 뭐 어찌할지 몰라서 막 움직이는, 다급하게 나가려고 옷을 허둥허둥 주워 입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짧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흉내내는 말 중에서 잘 쓰지 않는 말, 평소에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을 중심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빈칸에 알맞는 낱말을 써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해서 건축가가 집을 짓기 전에 건물에 무엇을 만들까요? 실물을 모방해서 만드는 물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가가 집을 질 때 아파트라고 하면은 구경하는 집, 리모델링 하는 집, 리모델링이란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게 뭐예요?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형.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는 모형입니다. 실물을 모방해서 만드는 물건. 그럼 음식 이렇게 할 때 앞에다 이렇게 그 전시장에다가 음식 이렇게 이거 되게 맛있게 생겼다. 이거 먹어야 되겠다. 돈가스 맛있겠다. 막 이러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모형이죠. 실제로는 먹을 수는 없지만 음식처럼 만들어 놨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자, 설문조사를 할 때 무엇을 집단을 신중하게 정해야 할지 필요가 있다. 이거는 본보기나 표준이 될 만한 걸 얘기합니다. 설문조사할 때 표본 집단인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의 뭐랄까요? 키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라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표본을 어디다 둘 거라는 거죠. 학생들은 더 어리고요.
20대들은 다 컸고요. 50대, 60대들은 이제 키가 작아지는 시기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뼈가 약간 이제 그렇게 되면 골다공증이 없으면 내려가진 않지만 골다공증이 있으실 나이니까 이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표본을 어디다 줄 거라는 거죠. 표본. 그러면 그 표본을 지금 50대, 60대, 70대의 평균 신장 키를 한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표본이 뭡니까? 5, 60, 50대, 60대, 70대인 거예요. 표본이. 그 설문조사를 할 때는 표본 집단을 신중하게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갈 단어는 표본입니다. 김치, 치즈, 빵 같은 음식들은 무슨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질 거예요? 김치나 치즈, 빵, 미생물을 작용해서 유기물로 화학물질을 변화하는 과정을 얘기하죠. 발효식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김치가 발효니까. 김치 해서 저도 김치 해 먹거든요. 김치 해서 어때요? 저는 날 거보다 살짝 익히는 걸 좋아해서 하루나 하루 반나절은 밖에다 내놨다가 김치 냉장고에 듭니다. 열무나 이런 것들은 열무 알타리는 한 이틀 정도 무가 확 익어야 되니까 내놓죠. 그 뭐예요? 발효되려고. 유산균 많이 드시잖아요. 왜요? 유산균 먹으면 좋대요. 화장실 자주 가고요. 좋아요. 뭐 이래. 드실 수도 있지만 왜 그렇습니까? 장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뭐 5, 60대는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 발효 미생물을 작용해서 유기물 화학물질을 변화하는 과정을 발효 과정인데 저희 몸에 훨씬 더 좋다고 해서 치즈나 빵 아니면 김치 이런 것들이 대세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 그 과학자의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할 몇 가지의 무엇을 제시했다. 여기서 무엇은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자연이나 사물의 현상을 이끌어내는 것도 있고요. 과학자가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떻게 영향이 될 것이다, 어떻게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제시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는 거죠. 뭐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제시할 수도 있고요. 어떤 통계나 숫자적으로 뭔가를 표시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겠지만 대부분 과학자나 아니면 뭐 학자들 저희 같이 학자들은 이런 이론을 내놓고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거를 제시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계속했지만 결론을 모하지 못했다. 뭐예요? 도출하지 못했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 도출이란 단어는 판단과 어떤 결과, 그리고 어떤 증명 그런 것들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들을 도출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빵을 숙성시킬 때 잘 부풀어 오르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넣어야 하냐? 술과 빵에 만들 때 널리 쓰이는 균이에요. 아까 우리 할 때 발효할 때 쓰는 것들인데 효모를 넣죠. 효모를 넣으면 이것들을 잘 부풀어서 빵은 뭐 밀가루에다가 뭘 넣으면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뜯어서 저희가 또 먹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효모를 넣어야 한다. 이런 단어들 약간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은 것들 또 학문적으로 공부할 때 쓰시는 단어들 이런 것들을 중심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실험을 할 때는 결과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무엇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변인입니다. 이 변인은 성질이나 모습이나 상태를 변화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사람과 사람보다도 뭐 어떤 걸 실험을 하잖아요. A 클래스와 B 클래스를 이렇게 합치는데 갑자기 다른 색깔이 됐어요. 예를 들어 다른 변화가 있어요. 그럼 이 클래스에 무엇을 넣냐는 거죠. 어떤 성질이나 모습이나 상태에 따라서 뭐가 변하니까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실험 결과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변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자, 이걸 이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옆에다가 있는 그대로 제가 말하는 걸 써오셔도 좋지만 옆에다가 좀 점수를 잘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거는 건축가가 집을 짓기 전에 건물의 모형을 만들었다라고 했지만 저는 예쁘게 다시 한번 어떤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형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생각을 적어 오시는 것도 이분은 정말 열심히
국어를 들으려고 노력하셨구나 라는 걸 보여주시면 점수를 더 잘 받으실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알만한 낱말을 찾아서 완성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구의 본을 떠서 만든 모형, 지구의라고 있습니다. 지구의 모형을 만들어서 모형. 이렇게 제가 여기는 없는데 이렇게 돌리면 쭈르륵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지구입니다. 지구가 어떻게 생겼어요? 뭐 네모나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겼대요? 저는 안 가봤지만 지구 한 바퀴 안 돌아봤지만 그렇게 생겼대요. 저희가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구의라고 얘기를 하죠. 이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아 그게 지구이구나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 요 부분은 약간 과학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집어넣었어요.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지구의 물체가 자체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운동을 뭐라고 할까요? 지금 지구는 계속 돌고 있죠. 자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과학적으로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과학적으로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시간이 23시간 46분 아니 56분 걸린대요. 그럼 하루 걸린다는 뜻이네요. 못하고 저다 로켓 타야 되지 않을까요? 로켓 타고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 비행기를 타고는 그래서 끝에서 끝. 왜 우리가 유럽이나 저기 어디예요? 유럽 끝에 포르투갈 이런 데 가도 거의 한 16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이렇게 직항으로 가는 거랑. 근데 동그란 지구를 한 바퀴 돌 때는 이게 과학적으로 그냥 나온 거예요. 23시간 하고도 56분. 그럼 거의 24시간. 하루 걸린다는 거죠. 그게 지구 한 바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전은. 그래서 저희가 밤, 낮이 있나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날 지금 낮이고 깜깜해진 밤이고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하고 또 바뀔 수도 있죠. 낮에는 자고 밤에는 일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밤낮이 있는 거예요. 지구 한 바퀴 돌아가는 것들을 자전에 통해서 우주의 자리를 잡고 있는 행성은 성운 같은 물체를 전체라고 얘기합니다. 어렵네요. 네, 과학은 조금 아무래도 생소하잖아요. 언제 저기가 별 떴나 보다. 보름달이군. 반달이군. 오늘은 깜깜하군. 뭐 이런 것만 했지. 뭐 과학적으로 저희가 뭐 특별하게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잖아요. 지구과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아시라고 우주를 자리 잡고 있는 행성, 성운과 같은 물체를 천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회전하는 것을 공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돈다. 자전과 공전은 살짝 다르지만 그래도 비슷한 의미의 1년에 한 번과 한 바퀴 도는 매일 돌잖아요. 자전에서 그거랑은 조금 다르죠. 밤하늘에 어떤 형상을 이루는 듯 같이 모여 있는 별들의 무리는 별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북극, 칠성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어디도 좀 약간 지방 같은 거 내려가거나 여행 같은 데 가시면 어때요? 불빛이 없어서 서울이나 경기는 불빛이나 네온사인이 너무 많으니까 위에 게 깜깜함에도 불구하고 잘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근데 저기 뭐 시골이나 이렇게 조금 지방에 내려가면 그런 불빛이 없잖아요. 저희 주변에. 그래서 위에 있는 별들이 더 잘 보이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늘에 있는 어떤 현상을 이루듯이 같이 모여 있는 별의 무리들을 별자리라고 얘기를 하죠. 지구의 모든 물체를 작용하는 지구 중심으로 잡아다니는 힘, 중력이라고 하죠. 지금 저희는 진입보행이잖아요. 서서 뭔가를 막 하는 그런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긴 좀 그런데 사람은 존귀한 거라 동물의 하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어때요? 모든 게 다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밑으로 내려가서 그래 누워서 하는 운동, 다리를 들어라 피곤할 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얼굴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계속 처지고 막 뱃살도 밑으로 내려가고 막 이러잖아요. 다 물건은 아래로 떨어진다는 그런 거가 중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에디슨이 그걸 보고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중력의 법칙을 만들어냈잖아요. 지구상의 모든 것들은 다 중력에 의해서 잡아다니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밑으로 내려가는구나. 우주의 물체가 날씨 상태, 변화 따위를 관찰하고 측정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관측자라고 얘기하죠. 천문학자, 관측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날씨나 이런 거 보면 어, 이제 별 같은 거라든가 날씨 상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과학적으로 조금 요새 잘 맞지 않나요? 핸드폰에 또 떠요. 언제 언제 비 옵니다. 언제 언제 뭐 옵니다. 뭐 이렇게. 근데 그걸 가지고 조금 하면 어떤가요? 저는 맞는 것 같거든요, 요새. 어, 요새 잘 맞히는데 핸드폰에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누가 보내겠어요? 뭐, 뭐 이런 서비스를 다 해서 날씨에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면 다 보내주시잖아요. 다 관측자들이 공부해서 측정해서 보내주는 거죠. 자, 어휘를 높이는 학습 또는 그 문장을 가지고 짧은 글짓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좀 헌듯하다 무슨 시예요? 허름하다. 헌듯하다. 허름. 여기 왜 이렇게 집이 허름해.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허름입니다. 일부러 하나씩 넣어놨어요. 어, 꾸리에 싼 물건을 아까도 말했어요. 꾸러미라고 얘기했죠. 하얗고 맑은 묵다 허멀 걷다 라고 쓰죠. 옛날에 자료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버리시면 안 됩니다. 버리지 않으면 다 나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남을 해코지하는 것을 해코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 사건의 시작되는 부분을 발단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발단은 어떻게 됐대? 뭐 시작의 발단이 뭐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발단이라고 얘기하죠. 언짢게 꾸짖거나 비꼬아서 꾸짖는 것을 핀잔이라고 얘기해요. 몰라 기분 나빠 저 사람 나한테 핀잔 줬어.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한글로 이렇게 풀어서 쓰려니까 언짢게 꾸짖거나 비꼬아 꾸짖는 것을 핀잔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핀잔 주시면 안 됩니다. 동료분한테도 안 되고 밑에 사람한테도 아니고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나이 먹은 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제가 50 넘어서 이제 60 다 돼 가니까 느껴지는 건데 나이는 모든 미생물도 다 먹고요. 하찮은 동물들도 다 나이는 먹습니다. 그러면 존귀한 인간이 나이를 먹는다는 건 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값?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값을 하라는 거죠. 조금 더 덕이 있게, 조금 더 관용 있게, 조금 더 배려 있게. 내 동료와 내 주변 사람과 저게 진짜 상당히 건방지네. 20살 돼가지고 내가 볼 때 내 손잡벌도 안 된다. 라고 얘기하셔서 대우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일부러 대우는 내가 받는 거지 가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네, 여긴 학교잖아요. 학생들이 먼저지. 네, 고마워요. 아이고, 엘리베이터 잡아줘서 고마워요. 네, 뭐 이렇게 하시면 그 사람이 네, 알겠어요. 친절한 척?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저분 인사 되게 밝게 하시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죠. 학생들은 그걸 아직 모르죠. 왜? 아직 안 살아봤잖아요. 익어가지 않았잖아요. 해보지 않았잖아요. 결혼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벌어보지 않았다고요. 아파보지도 않았어요. 걔네들은. 몰라요. 당연히. 어. 근데 저희는 다 해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보다 나으려면 값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바다닥 지나갔습니다. 자, 태양계의 8행성 중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은 수성이죠. 지구를 중심으로 제 고등학교 때 달달달 저 외우는 시대였거든요. 암기시. 수금지, 화목토, 천해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인데 그때는 막 공부해서 맞추려고 수금지, 화목토, 천해, 수금지, 화목토, 천.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지 한 35, 6년 된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지금 생각이 나는 거야. 수금지, 화목토. 그때도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부르고 막 맞추려고 하니까.
태양계 8개 행성 중에서 가장 태양에 가까이 있는 건 수성이죠. 그럼 어떨까요? 수성은 더워. 그죠? 수성 다음에는 금성. 얘도 조금 더워. 지구도 지금 온난화 때문에 더워. 어디는 춥고 자꾸 자전하고 공전하고 돌기 때문에 어디는 춥고 어디는 뭐 하지만 그래도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죠. 그럼 우리 옆에 지구 옆에 있는 화성은 어때요? 추워. 살 수가 없어. 목성은 더러 죽어. 뭐 이런 거 아닐까요? 토성은 못 가, 못 가, 못 가. 가면 다 냉동실이야, 못 가. 뭐 이러지 않을까요? 자, 안 가봤지만 이론학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죠. 자, 얌전하게 하고 온순하게 이게 뭐예요? 다소곳이 이런 뜻 아닙니까? 아우, 쟤 지금 다소곳이 앉아 있네. 네, 이거는 젊은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네, 저희 같이 뭐 50대, 60대, 70대 분도 다소곳. 정말 어르신 너무 다소곳하시다. 진짜 같이 지내요. 막 이렇게 되셔야 돼요. 저 언니가 저 오빠가 학교 다니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어머, 일단 말이 부드러워졌고 일단 너무 에티켓이 많네. 옛날에는 성질 박박 냈는데 요새는 진짜 너무 괜찮아 정말. 괜찮으시네. 이런 소리 들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 아버님이 엄청나게 달라지셨네. 이런 소리 들어야 된다고요.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80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성격이 변하니?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변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도 아닌 채 알고도 모른 채 하는 태도는 입 닦는 거 시치미 뭐 먹어도 안 먹은 척 하는 거 시치미 그런 거죠. 알고도 모르는 척 맞나요 지금 시치미가? 자, 제가 뭐 헷갈려서 빨리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지금 급해서 그런가 봐요. 자, 시침이 수성 다음에 시침이 그다음에 주위에 여러 개의 고리가 있고 태양계에 8개 행성이 있는 것들을 토성이라고 두 번째 토성을 토성이라고 합니다. 쭉 얘기 말씀드렸죠. 수금지 화목토 천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해왕 천왕성 그다음에 해왕성 이렇게 그래서 행성 중 두 번째 태양하고 고리가 있는 것들은 토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행성을 말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얌전하고 온순하게 하는 거 하고 있는 거는 다소곳이 착한 일을 많이 함 적선이란 뜻을 사용 적선하세요. 적선하세요. 저희 교회 앞에 일요일날 막 있어요. 근데 요새는 현찰을 안 갖고 다니니까 옛날에는 1,000원도 주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막 적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자람 없이 충분하게 변변히라는 단어를 씁니다. 변변히. 변변이가 아니라 희입니다. 변변희. 경비를 서는 일 또는 그 사람 보초 군인들이 보초 많이 쓰지 않나요? 보초 이렇게 그 다음에 정신이 흐릿하고 몽롱한 모양 아슴 아름아름해 아름아름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슴아슴 사물이나 마음이 한 구석이나 그 부분 사물이나 마음의 한 구석 귀퉁이 귀퉁이 조심하세요 귀퉁이 귀퉁이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귀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술이나 빵에 많이 만드는데 널리 쓰이는 균을 효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질이 급하여 말이나 행동일 드센 모양, 울뚝, 돌이 울뚝 튀어나와가지고 차가 흔들렸어요. 뭐 이러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우주의 물체가 자체의 축의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을 자전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을 또 한번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기억했다가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걸 프린트해서 아니면 공책에다 다 쓰시려면 힘드시니까
모아 놓으셔서 그 옆에다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좀 연습 좀 하고 싶으신 분은 몇 페이지 몇 강 뭐뭐뭐 이렇게 해서 옆에다가 써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오늘 다 못해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 되는 데까지 읽겠습니다. 자, 독해 연습 국어 시간이라 일단은 성인들 대상으로 글씨도 다 아시고 한글도 아시니까 우리가 틀리거나 약간 많이 쓰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어휘 중심으로도 하지만 글을 어느 정도 읽으셔야 될 것 같아서 독해를 했어요. 그러면 다 읽어보시고 오늘은 1막, 2막, 3막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역사에 대해서 한번 계속 적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그래도 아시니까 연륜들이 있으시니까 그래도 그나마 몸속에 와닿는 얘기들이라 제가 정했어요. 1932년 4월 26일 날 상하이에 있는 안중근 집에서 김구와 윤봉길은 한쪽 벽면의 태극기를 바라보며 참된 정성으로 조국의 독립과 자유에 회복하기 위해 한인 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적의 장교를 처단하기로 맹세한다. 자, 이분들이 나이가 20대 다 초반이었어요. 그죠? 이때는 결혼들을 빨리 하셨으니까. 그죠? 지금 나이로 따지면 20년 정도는 더 업그레이드, 40은 돼야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김구는 윤봉길의 선서를 보고 의거에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바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의거의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전체 의사에 대표하는 것으로 상기시켰다. 이런 사상을 또 갖고 계시는 것도 존경스럽지만 20대 초반에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도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도 뛰어나시고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계몽사상에 뛰어난 거죠. 옛날의 과거들을 버리고 미래적으로 뭔가를 해나가야 됐다는 그런 생각이 좀 튄 그런 분들이시죠. 4월 25일 정오 무렵 윤봉길의 내일의 거사 현장을 답사하고 홍커우 공원을 찾고 일본에 역시 내일 행사의 예행 연습에 한창이었다. 폭탄을 던질 위치를 계획했던 그때 윤흉 사라카와의 눈이 들어왔다. 사람 이름이죠. 지금 내 손에 폭탄이 있었다면 바로 던져서 처단할 수 있을 텐데 아쉬움을 뒤로하고 내일을 위해 발길을 돌린다. 막 짜증나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그리고 우리를 식민지로 삼았던 거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일들을 찾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일본인들만 보거나 이 홍코 같은 이런 행사는 그 당시에 일본 황제의 어떤 생일잔치 그런 걸 하기 위해요. 사람들이 인사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다가 폭탄을 던져서 다 죽여버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상하이의 목퉁이라고 해서 4월 29일 거사의 당일 김구가 윤봉길에게 이제 세상을 떠나겠지만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자유를 위해 위대한 희생자가 되려는 윤봉길에게 성공을 빌고 우리의 적은 외놈뿐이니 다른 나라 사람에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당부한다. 생각해 보세요. 외놈뿐인 일본 사람만 죽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웬만하면 그렇게 당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탄 2개를 주어서 하나는 외놈을 위해 하나는 스스로의 목숨을 위해 사용하라고 당부한다.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김구에게 끝까지 민족을 위해 싸워달라고 당부하고 윤봉길의 의사의 시계를 김구에게 교환한 후에 지하에서 만나자고 인사를 하고 헤어진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윤봉길 의사의 시계는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면 김구의 시계는 한 5,000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 시계가 필요 없습니다. 이 시계를 가져가시고 조국과의 광복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자유를 위해서 끝까지 싸워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갔다는 거죠. 근데 이분들 다 그때는 결혼을 했었거든요. 처자식은 별로 생각 안 하셨나 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버리셨다는 게, 아우, 저는 지금도 이렇게 약간 제가 다 읽고 요약해서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되게 길잖아요, 역사가. 근데 이거를 또 한 장 반에 의해서 요약했어요. 근데 이것도
기시니까 좀 짧게 요약해봐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자, 이제 상황이 다는 할 수 없어서 제가 여기서 화면이 끊기기는 하지만 개별적으로 읽고 요약을 하셔도 좋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번 쭉 뒷장을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제가 윗글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어휘를 한번 찾아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라고 그 뜻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읽었던 것들을 짤막짤막하게 요약 해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 요약은 두 줄도 좋고 세 줄도 좋습니다. 네, 얼마만큼 글을 읽고 이해하셨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막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료는 사이트에다가 먼저 올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